네, 박종현 패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배종찬 이사케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명절 후유증 배종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상과 다른데요. 네. 항저우 배추, 아시안 게임 배추, 이게 예상이 중국산으로 이게 다 소용없고 다 소용없고 너무 쉬었더니 쉬셨어요. 이게, 배추 잎사귀가 파란해지면서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셔야 되는데 연휴 기간에 부르는 데가 없었나요? 수많은 곳을 제가 거절을 했죠. 아. 명절에는 좀 쉬고 싶다. 사실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르. 에너지 충전하시고 오셨어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안 부른 거지. 정말. 영혼의 단짝. 전화기는 계속 켜져 있었는데 예. 신호가.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CBS와 함께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녁 시간대 예. 주말엔 CBS를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예. 네. 이거 반응 좋았어요. 예. 예. 고정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한판 승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뿌리쳤습니다. 예. 우리 배종찬 소장이 굉장히 가소롭게 오고 있어요. 네. CBS 주말이 있었군요. 네네네. 네. 서현미 아나운서님이 화내세요. 연락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자, 바로 또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또 대통령님을 바로 만나고 명절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명절 잘 보내셨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정말 값집니다. 제가 예.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예. 근데 코피만 나오네. 자, 21년 만에 금메달을 우리나라에게 안겼습니다. 예. 누굽니까? 그 탁구 여자 복식 아하. 신유빈 전지희 선수. 삐약이. 정말 그 어그레시브하게 제가 축하를 드리고 우리 그 괴뢰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를 납작하게 해줘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엄청나게 그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응원도 그 92%? 아니 이거 뭐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까? 이참에 그 포털 여론조작이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뭐 전문가가 없나? 누구야 그거?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 여론조사. 다음 카카오는 오늘부로 사퇴하십시오. 제가 3년 전부터 부정이다 주장했던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모두 사퇴하십시오. 진짜로. 황교안 전 대표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 11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당장 사전 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예. 네. 사실상 이제 3일 동안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거 뭐 예측 쉽지 않습니다만은 30%는 일단 넘지 않을까. 30%? 네네. 그렇게 적어요? 30%면 적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명 중에 1명의 유권자가 나오는 것도 보궐선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본선거일이 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전국 선거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은데 예. 지역 내에서는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또 뭐 정치 혐오도 있을 테고 적어도 저는 30% 지지율은 높을 것인데 40%가 넘어선다면은 그건 이제 상당히 투표율 대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가늠해 보시는 게 사전 투표율인데 예. 사전 투표율이 과연 한 15% 20%를 넘느냐? 이틀 합쳐서. 그러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예. 근데 한 10%대 초반 정도에 머무르냐, 한 15% 미만이냐. 그러면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썩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조직 투표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초반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연령대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를 많이 하겠느냐. 이건 말 그대로 강서구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잘 모르시겠다 말씀이네, 결국에. 왜 이렇게 길게 해? 좀 있습니다. 나는 됐고 이게 지금 얼마나 기다린 거야 지금. 명절 연휴 기간에 좀 이게 전파 낭비고요. 공공재인 전파 공공재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넉넉하시지 못해. 요즘 다급해. 어디 뭐 쫓기세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저런 이야기도 우리 한판 승부가 2분 동안 들었는데 들은 게 없잖아. 그런 여유가 있는 방송이에요. 건질력이 없었다. 여기 청취자 질문 하나 있는데 하규진님이 소장님 그러면 이번 선거 그 보궐선거는
그 투표 그 출구조사는 하냐고 여쭤보는데 출구조사 할까요? 출구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한 곳이기 때문에. 한 곳이기 때문에 또 투표도 네. 결과도 빨리 나오니까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대체로 9시 한 45분쯤에는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9시 45분이에요? 네네. 아 30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9시 상당히 제가 45분. 정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45분 34초인데요. 10시 20분을 지나면서는 예. 대체로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네. 사전 뭐 출구조사는 아니면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진중근 교수처럼 이렇게 뭐 압박을 해오면 예. 저도 코피가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차이나 게이트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대통령 성대모사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이게 여론조작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은 약간은 이제 그런 지난 뭐 드루킹 문제라든지 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 관련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전 대표 이제 성대모사를 하면서 사퇴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일종의 다음 카카오의 중국 응원 비율이 뭐 엄청나게 높은 예.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번에 또 뭐 부정투표 아닌가 해서 본 투표일 날 투표를 많이 하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또 하나는 또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풍?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예. 아니 또 이게 또 부정선거 얘기야? 인터넷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제로 선거의 여론 조작인지 뭐 예. 드루킹 같은 성격이 있는지는 매크로의 성격이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이버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신경 쓰이네요 진중 교수님. 네이버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많이 이제 또 장난치면서 많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것과 뭐 선거를 조작했다 또는 연결고리. 인터넷 연예를 조작을 했다는 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따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예. 소장. 황교안 대표님. 예, 우리 제가 부정선거 전문입니다. 예. 깨씨, 광씨, 글씨, 개표에서 나온 우리나라 성씨가 아닌 성씨입니다. 깨종차는 사퇴하십시오. 아 정말 저는 일요일 출연할게요. 일요일. 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강서구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진교훈 민주당 후보 44.6%,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37%, 권수정 정의당 후보 4.4%, 권혜인 진보당 후보 2.7% 등의 표차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는 여론조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실제 투표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가요? 실제 투표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투표를 하느냐. 제가 이제 뭐 비법은 있는데 이거는 뭐 비법? 일종의 기업 노하우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진 교수님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2분 후에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거냐면 김성애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법인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정말 투표하러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테크닉이 담겨 있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거의 정말 이 사람은 투표하러 갈 가능 그 사람들만 빼내서 본다면은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투표율도 한 35% 내외로 분석이 되면서 이제 투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뭐 윤재욱 원내대표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이제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여론조사를 믿으면은 투표하려고 가던 지지자들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거 믿을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걸 독려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분 지났습니다. 진 교수님. 괜찮았다고 설득이 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느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을 자, 오늘 소개되는 지금 한 얘기가 다음 총선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김성현 선생님 자꾸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제가 상당히 난감한데 범용성이거든요. 범용성. 이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는 게 놀라운 거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언제 그렇죠? 어디서 통용되는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되는 여론조사의 내용, 자세한 또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야 아침에 출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나와주세요. 예,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봐요. 이거 저녁 뉴스쇼로 바꾸든지 해야지. 한판승부 나오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렇다고 봐요. 예. 그 과거 우리 헌정사에 집권 여당이 집권 중반에 총선에서 그 뭐 선거를 했을 적에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느냐. 그 내가 볼 적에는 예. 그 본인 과실, 그 귀책이 국민의힘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는 그 공천을 준 지도부, 그 김기현 지도부의 대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김기현 대표 책임이 그걸 가장 갖다가 내가 하다.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봐요. 예. 아유 김기현이에요. 아이고 그 비대위원장님, 아니 제가 왜 책임을 져요?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됐고 그 조만간 그 비대위 시즌이 올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이력서를 경력직으로다가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왜 물러나요? 아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MBTI나 하세요. 내가 했다고 봐요. 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군가 패배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당 지도부, 근데 김기현 대표 책임이 또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희 소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또 새로운 양상. 이제 억울하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억울한가요?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선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는 무공천을 하겠다고 일단 말을 했다가 꺾이더라도 한번 본인 주장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거가 치러지면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도전자들, 특히 국민의힘은 좀 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중간 쪽에 와서 선거가 치러지고 비대위나 당대표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대표는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걸 타파하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등장하셨던 김종인 형의 비대위가 등장하길 바라겠지만 비대위가 등장하면 김기현 의원보다 더 대통령실에 붙어있는 비대위를 대통령실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그냥 김기현 대표를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예. 김기현 대표 책임도 아니고 예. 원래는 당에서는 원하지 않았는데 아하. 대통령실에서 시킨 거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나한테 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데다가 예. 어차피 이 총선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예.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 거취가 중요하지 않고 예. 또 지금 물러나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안이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마도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 선거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하. 아니면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젖잘싸. 코드로 가면서 이제 젖잘싸.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이게 배종찬 수장님. 김태우 만약에 잘못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예. 김태우 책임론으로 갈 것 같아요. 김태우 왜냐면 책임론으로 간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예. 그럼 대통령 책임을 묻는다? 그거는 지금 국민의 상황으로 아하. 국민의힘 상황에서 어렵죠. 근데 아하. 김기현 대표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아하. 너무 억울하고 40억 애교 발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40억 애교 아하. 이 발언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결과 모르니까. 완전 봐라. 김태우 후보자가 그때 40억 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아하. 그게 애교냐 애통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김태우 책임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김- 김태우 책임은 처음 저는 나왔어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태우 책임은 안 저는 나옵니까?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아껴서 사면까지 하고 이번에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출마까지 했는데 아하. 이번에 안 됐으면 명예회복을 총선에서 하자꾸나 하고 총선에 또 출마하겠죠. 김태우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아하. 김태우가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 건국 서사가 있잖아요. 건국 서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촉발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데 예.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김태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들의 일종의 개국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예. 쉽게 내치지는 못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김태우는 국민의힘의 조국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배 소장님 계속 하실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발언한 거 좀 편집해 주시겠어요? 설득됐어요. 네네.
좀 새로운 걸 좀 시도해봤더니 아니 그 상식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여. 왜냐면 바득 그게 아니라고. 건국 신화까지 서사까지 만들어서. 김태우 책임은 바로 격파돼갖고 네. 지금 배 소장님 바로 지종 의기소침해지셨어요. 교수님이 관용이 없네요. 시사에서는 없어요. 아방가르드 네. 노트는 안 돼. 예. 근데 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또 굉장히 아주 마음저리에 보고 계실 분이 계세요. 김성태 전 의원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마이크는 가면을 안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김성태 전 의원님은 지금 이 선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살서 김숙수입니다. 예. 김성태가 지지하는 이 그 누구죠? 그 김태우 후보 아주 잘할 거라 살짝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번 총선에는 김성태 코가 의원님 지역구에 잠깐만 도전할 거라고 하는데 어. 괜찮습니까? 코가 그래도 막혀서 뭐라고 하셨죠? 다음번 지역구 도전할 때 살짝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역구에 또 김태우 의원이 출마하면 어떡하죠?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살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 대통령 지지율 속이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 방송사별로 발표를 했는데 네.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예. 대통령 긍정평가 34.6%, 부정평가는 58.7%로 나타났고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36.3%, 부정평가는 58.6%입니다. 부정평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긍정평가는 뭐 한 2%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KBS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유사한 질문인데 같은 질문인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네. 않은 상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생 대책을 손보려 한다. 비상경제 민생위부터 손볼 계획이다. 이렇게 야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움직임 그럼 구체적으로 좀 뭔가 특단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예. 기업의 또 경영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저소득 자영업청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처방을 써더라도 예. 지지율이 변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예. 뭔가 좀 사회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회가 덜 스트레스를 받도록 좀 소통해줬으면 하는 거.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이념 전쟁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청년을 위한 정책, 아하. 또 여성을 위한 정책, 아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처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반기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장 기각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이재명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이재명이고요. 예, 오랜만에 미음을 먹다가 제가 강서가 급해가지고 예. 돌아왔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갑나 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예. 5일째인데 예.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걸 보니까 예. 이게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건지 정식 셈법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님 답을 좀 주셔야죠. 영수회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영수요? 내가 지금 철수도 안 만나고 있는데 무슨 영수를 만납니까? 그거 나는 솔로 영수 얘기입니까? 아니, 영식이 얘기입니까? 재미도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철수는 안 만나고 은혜만 만나니까 이 모양 압니까? 요즘에 그 민식이만 만난다면서요? 내가 은혜 분당 살제. 내가 임마 임마 죄송합니다. 그 왕의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왕의 아버지. 뭡니까? 부킹입니다. 저랑 만나는 것도 부킹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쓰잘데기 없는 농담을 하고 있어. 참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재명 대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직접 나서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또 이제 엄청난 큰 표차를 이기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힘을 덜 얻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제 강서구니까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서울시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아하. 그만큼 이제 강서구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민주당으로서는 두 자릿수 격차를 내고 이기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체로 저도 이제 취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종 교수가 토를 못 떨겠죠. 예. 주말쯤에 당무 복귀는 이번 주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예. 주말 중에는 강서구 이 보궐선거 현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갈 수 있다. 단독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작진들 당황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닙니다. 누가요? 누가요? 아니 기술 감독님은 지금 만면의 미소를 짓는데 이광조 PD인가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일단 단독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다. 나오는 결과 자체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선거에 또 여왕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좀 탄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여론 동향 관련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내년 총선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수도권 16곳의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16군데 가운데 고양갑이 또 포함되어 있고 고양갑에 지금 제작진의 유튜브 이미지에 김성현 소장 얼굴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주죠. 아니 이거 너무 잘했네요. 네. 신경 썼어요. 자, 배정 선생님 그 16곳 서울 7개, 경기도 7개, 인천 2곳. 인천은 남동을 부평갑, 경기도는 평택갑, 평택을, 김포갑, 김포을, 고양갑, 병정, 또 서울 영등포 갑을, 관악, 광진은 서대문, 마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배 소장님 이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상당히 좀 이게 우리 CBS에서 분석을 한 건가요? 동아일보. 동아일보인가요? 예. 네, 크게 비중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비중을 둬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우리 유튜브 화면에 나왔던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김성애 소장이 뭐 관련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변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에서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견인하는 지역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인천 2곳이 이제 남동을 부평갑이 이제 들어간 것도 상당히 노동자들이 많고 유권자들 성향이 이제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후보가 갈 건가. 대체로 이 지역들의 현역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배치가 되느냐, 얼마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16곳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선거의 리터머스 이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선 소장님도 이 관련 기사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고양 갑병정을 써서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을 만세를 부르게 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준호 의원.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괜찮다는 얘기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고양에서의 승부가 사실 파주, 김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같이 꼽은 지역구라는 것은 이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파열구를 내야 경기도 선거에서 어떤 좀 틈을 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전부 다 한강에 맞닿아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리버뷰가 요즘 나오는 곳이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탈환에 온다면 이런 지역구들 중에서 좀 하나 우상호 의원이 없는 서대문 갑 포함해서 여기서 뭘 좀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포갑 지역하고 이제 마포갑 지역이 특히 어떻게 될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나마도 이겨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뭐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서 좀 달겨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튼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이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겼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할 텐데 그에 걸맞은 후보군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영장 기각 후에 이분 입장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한동훈 장관님 말씀 잠깐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쓰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요즘 엑스포에 관심 많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예, 뭐 법무 사무를 보러 가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저한테? 뭐 기각됐다고 뭐 무죄입니까? 그렇게 보지만 야, 건너든데도 열받네.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방문한 지역 중에 몰타는 사우디 지지라고 하던데. 예, 뭐 기각됐다고 무죄입니까? 억측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시나요? 설마 몰타 편이신가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자, 배추 한판 또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 자,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